자, 기하 이제 어떤 단원들이 있나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좀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대단원 2차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2차식으로 표현이 되는 곡선들이 몇 개가 좀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원의 방정식이 있어. 원의 방정식도 막 x제곱, y제곱 2차항이 있는 그런 방정식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그것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2차식으로 구성이 된 도형들을 배울 거고, 그 도형들의 접선, 직선과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그 도형들의 접선의 방정식,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룰 겁니다. 우리가 원의 방정식 배울 때도 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이런 거를 배웠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도형들에 대해서도 다뤄볼 거고, 자, 두 번째 대단원은 평면 벡터입니다. 물리랑도 연관이 되게 되어 있는데, 화살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점으로부터 어떤 또 다른 점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었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떤 기호로 이제 해가지고, 이 기호들을 이제 가지고 연산을 해주는, 뭐 더하고 빼고, 뭐 나중에는 뭐 이제 뭐 계산도 해보고 하는 그런 단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원은 이제 이 기하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그래서 뭐 공간 지각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 입체 도형을 다루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평면의 상황에서 되게 많이 다루다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좀 많이 이제 애를 먹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근데 뭐 잘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 그래서 2차원에서 지금까지 다뤘던 게 2차원이라면은 이제 여기서는 3차원을 다룹니다, 3차원. 우리가 X축, Y축이 있는 평면을 뭐라고 부르게? X축, Y축이 있는 거? 그거는 좌표 평면이라고 불러, 좌표 평면. 자, 근데 이제 여기는 3차원. 우리가 3차원에서 살고 있으니까 3차원은 이제 우리가 공간 좌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차원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다루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2차 곡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2차 곡선. 자, 2차 곡선은 크게 세 가지 도형이 나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포물선이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 2차 함수 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타원이 나옵니다. 타원. 아마 뭐 물리 시간이나 이럴 때도 좀 접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원은 완전히 모양이 이렇게 반듯한 모양이잖아, 원은인데. 타원은 이제 뭐냐면은 조금 찌그러진 거 있죠, 찌그러진 거. 계란 같은 거 생각해 주면 돼. 조금 찌그러진 약간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을 이제 타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쌍곡선이라고 해가지고, 모양이 포물선 비스무리한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네. 이런 식으로 뭐 두 개가 있는 그런 도형이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 오늘은 이제 포물선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왔던 포물선, 그거는 몇 차 함수였습니까? 2차 함수야, 그지? 근데 포물선을 좀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볼 거야. 자, 포물선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실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어떤 점 하나하고 직선 하나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점하고 직선이 있어야 돼. 여기 이제 앞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점이 지금 여기야. 여기 좀 보입니까, F? 자, 어떤 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어.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요거를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뭘 포물선이라고 부르냐면은, 어떤 점을 잡았을 때,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맨 처음 점하고 맨 처음 직선이 있었잖아. 내가 지금 새로 잡는 점이 처음에 잡은 점까지 이르는 거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잡은 점이 처음에 잡았던 직선하고의 거리를 만약에 따졌을 때 이 거리가 이제 같게 되는 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점으로부터 어떤 점까지의 거리와 어떤 점으로부터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게 되는 이러한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러한 점들이 요 특정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이제 존재하게 될 거거든, 해보면은. 그래서 그 점들을 이렇게 이어준 게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그래서 우리는 포물선을 어떤 한 점과 직선을 지나지 않는 L이 있을 때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부른다. 포물선. 그래서 여기 포물선이라고 적어주시고, 포물선.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점들, 용어들 이게 나오는데 헷갈리지 않게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 맨 처음에 그 기준이 되는 점 있잖아, 그지? 거리가 같게 되는 그 기준점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부르고, 이 직선을 우리가 이제 준선이라고 부릅니다. 준선. 뭐 기준이 되는 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나왔던 점을 이제 초점이라고 부르고, 초점. 그 다음에 저 기준이 되는 선, 직선 L을 이제 준선이라고 부릅니다. 준선. 준선이라 부른다. 준선이라 부른다. 자, 그리고 그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고, 포물선의 요 초점을 지나고, 그 준선의 수직인 직선 있죠. 이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거는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 직선만, 이런 식으로. 이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축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이차함수 공부할 때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거. 그 꼭지점을 이제 여기 정도라고 부르는데, 꼭지점을 지나는 이 세로로 된 직선 있죠, 요거를 우리가 예전에 축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어. 축의 방정식. 그 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초점을 지나면서 이 준선의 수직인 그 직선을 우리는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축이라고 부르고, 축. 그리고 그 축과 포물선의 교점 있죠? 축과 포물선의 교점을 우리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점이랑 똑같이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꼭지점. 그래서 여기는 꼭지점이라 써주시면 되고, 꼭지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도 있고 새롭게 추가되는 몇 가지 용어들도 있어. 자, 그래서 저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다시 얘기하면은 처음 기준이 되는 점을 초점, 기준이 되는 선을 준선이라 하고, 그 어떤 점으로부터 초점,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그러한 점들의 집합을 이제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이 되는 그 직선을 우리가 축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그 만나는 교점을 이제 꼭지점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 밑에 그 당구장 표시로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나와 있죠.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축을 우리가 막 대칭축이라고도 부르었을 거야. 대칭이 되는 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포물선의 방정식 유도 과정을 좀 볼 건데, 유도 과정. 이 이 이차곡선 단어는 막 공식들도 막 여러 가지가 나오고, 외워야 될 것도 좀 있고 한데, 그 증명하는 과정이 있죠. 증명하는 과정. 학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아니면 수행평가라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수행평가. 그래서 이 증명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막 엄청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하는 과정을 이제 좀 몇 번 좀 해보기는 해야 됩니다, 이거. 자, 일단 포물선의 방정식. 자, 쟤는 이제 어떻게 이제 방정식이 유도가 되는지를 볼 거야. 방금 전에 그 얘기한 게 있잖아요, 여기. 그 초점하고 있잖아. 준선이 있었는데, 그 포물선이라 함은 그 어떤 특정 점으로부터 초점과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그러한 점들의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좌표를 좀 몇 개를 좀 잡아볼 거거든, 좌표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초점의 좌표를 이제 X축 위에 있는 P,0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점을 이제 우리가 꼭지점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준선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냐면은 X는 마이너스 P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갑자기 왜 얘가 X는 마이너스 P가 나왔냐면은 방금 그 초점과 그 준선까지의 그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잖아. 지금 이런 상황이야, 지금. 여기가 지금 초점인 상황이고, 여기가 지금 준선인 상황이거든. 그러면은 지금 자, 좀 옮겨서. 지금 얘가 축이지, 얘가 지금, 그죠? 그거 만나는 점, 얘를 이제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꼭지점은 있잖아. 그 초점하고 준선하고 이르는 거리가 당연히 이제 같은 점이야. 왜냐면은 그 포물선이 지나는 점이니까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에 좌표가 지금 원점 0,0이야, 꼭지점이. 여기 초점은 지금 P,0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야.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이 길이가? P지. 너네 앞으로 이 포물선 문제 풀 때 꼭 기억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꼭지점하고 초점하고의 거리는 반드시 몇이야? 반드시 P야. 알겠지? 반드시 P야, 이제 앞으로. 자, 그러면은 이 길이도 당연히 P여야 되겠죠, 그죠? 거리가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길이도 이제 P가 되는 거니까 이 준선은 그 방정식이 어떻게 나와줘야 될 것 같냐면은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와줘야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이 초점의 좌표를 먼저 잡은 다음에 준선이 이렇게 마이너스 P로 나오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물선에 해당하는 그 점의 좌표를 이제 임의의 좌표로 x, y라고 이렇게 두는 거야. x, y. 자, 그 거리가 이제 같은 그 점들의 집합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선분 PF의 길이와 선분 PH의 길이가 같다. 라고 식을 써가지고 선분 PF와 선분 PH의 길이가 같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P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F도 나와 있고 H도 나와 있으니까 H는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린 걸로 생각해주면 되고 그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써볼게. PF의 거리는 이제 x-p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 PH의 길이는 이거는 그냥 수선의 발 내린 거니까 이 x좌표의 차가 길이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럼 x좌표의 차이는 뭐냐면은 x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해주고 그 정리를 해주는 과정을 좀 이제 거쳐 보면은 양변 지금 제곱합니다. 이거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그 요 항이랑 요 항에서 뭔가 소거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제곱. 그러면 얘가 소거가 될 것 같고 얘가 이제 또 소거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2px를 우변으로 넘겨주시게 된 게 이제 y제곱은 4px가 나오는 거야. y제곱은 4px. 이렇게 유도가 된다. 너가 아까 얘기한 게 잘 기억하고 있는 거다. 오케이, 굿.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 기본적인 포물선의 방정식, 축이 x축이거나 x축이랑 평행할 때, 그러니까 축이 이제 가로로 되어 있을 때, 축이 가로로 되어 있을 때의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 요거를 좀 기억해 놓고 있자. 요거를 y제곱은 4px. 이때 p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요 꼭지점과 초점까지의 거리라고 얘기를 했지. 이게 p다. 이게 아시겠죠? 요걸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저 밑줄에다가는 요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네모칸 쳐놓는 거를 저기 밑줄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 방정식 유도 과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가 않다. 자,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도 그 상관이 없다. 그래도 포물선 위의 점이다. 라는 게 밑에 설명이 나와 있고. 자, 방금 전에는 있잖아. 이 축이 x축에 평행할 때를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조금 회전을 시켜가지고, 요렇게 된 모양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요렇게 된 모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차함수 모양이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똑같이 식을 세워보시게 되면요, 똑같이. 얘는 방금 전이랑 뭔가 좀 비슷한 구조로 나옵니다. x제곱은 4py가 나올 거야.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과정을 생략을 좀 할게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좌표를 잡고 그 거리가 같다라는 식 써주시면은 저렇게 또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포물선의 축이 있잖아. 지금은 y축에 평행한 상황이지. 혹은 y축이랑 일치할 수 있고. 축이 x축에 평행하냐, y축에 평행하냐에 따라서 그 쓰는 식이 조금은 다르지. 아까는 y제곱은 4px인데 지금은 x제곱은 4py야. 그러니까 요거를 좀 구별을 잘 해줘야 돼,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그래프를 보고 식을 요걸로 세워야 되는지 요걸로 세워야 되는지 구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물론 반대로도 돼야 돼. 식만 보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아까처럼 옆으로 뉘어져 있는지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구별을. 근데 사실 구별이 어렵지는 않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포물선은 이렇게 옆으로 뉘은 게 아니라 요거잖아, 요거. 근데 얘는 이제 2차 함수라고 했잖아. y는으로 정리하면 2차 함수잖아. 그럼 얘는 y는으로 정리를 해준다 치면은 2차 함수 꼴이죠. y는으로 정리해 주시면은 y는 4p분의 1 x제곱이니까 우리가 원래 알던 그 2차 함수 형태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요 형태 같은 경우에는 y는으로 하면은 막 루트가 나오잖아. 그치? 우리 예전에 그 수학하에서 무리함수 배우실 때 2차 함수랑 무리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 모양은 사실 우리가 어떤 형태라고 보실 수 있냐면은 얘를 y눈으로 바꿔주면은 사실은 이제 무리함수 형태입니다. 무리함수 형태.
그러니까 식을 막 그렇게 구별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의 위치가 바뀐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로 역함수 관계처럼 보이는 y는 x 대칭이야. y는 x 대칭.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고, y는 x 대칭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좀 채워야 되겠습니다. 여기를. 자, 일단은 지금 두 가지 포물선의 상황이 지금 나왔어.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지금 초점이 지금 x축에 평행한 축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반대로 이제 있을 때를 이제 봐주실 건데, 네. 자, 내 목소리가 안 묻히게 할 거야. 보시면, y제곱은 4px.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옆으로 뉘어져 있는 모양새 있죠? 그게 이제 y제곱은 4px 꼴이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우리에게 친숙한 형태는 x제곱은 4py 꼴이었어요. x제곱은 4py.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볼 건데, 우선 p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여기서 p가 뭐냐면은 이 초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림을 좀 여기다가 그려 보실 건데, 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초점의 x좌표가 지금 양수인 상황이니까, 양수인 상황. 한 대략 요 정도쯤을 이제 양수라고 놓고, 그리고 이제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래. 그럼 여기 정도를 대략적으로 준선으로 보고, 여기 정도를 x는 마이너스 p. 그래서 그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한번 좀 표시를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막 그렇게 막 완전 중요한 팁은 아닌데, 포물선의 방정식 그리는 조금 사소한 요령이 하나가 있어. 무슨 요령이 있냐면은 그림 그릴 때 있잖아. 조금 정확하게 그리고 싶다. 조금이나마. 그러면은 요 길이가 지금 뭐라고 했지? 요 길이가 p라고 했지. 근데 봐봐. x가 p일 때 여기 p를 대입해봐. x의 p를. 그럼 y제곱은 4p제곱이야. 그럼 y가 몇이야? y제곱이 4p제곱이야. 그럼 y는 풀만 2p 나오지. 양수를 하면은 여기가 y좌표가 2p지. 여기가 p인데 여기가 2p야. 그럼 몇 대 몇이야 이거? 1대2지. 그러니까 포물선의 방정식 그릴 때 머릿속으로 여기를 이제 한 칸이라 보면은 여기는 두 칸 위로 올린 점으로 해서 그려주면 돼. 두 칸 올린 점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초점을 이렇게 찍고 포물선을 그릴 때 약간 얘가 한 칸이면은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다. 자, 다시.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해서 그리면은 조금이나마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조금이나마 정확하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p가 음수일 때를 이제 보시면은 이번에는 초점의 x좌표가 음수니까 이제 요 왼쪽 편에 있을 거란 말이죠. 왼쪽 편에. 초점이 이제 한 요 정도쯤에 이제 위치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쯤에.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p, 0 이렇게 되는 상황일 거고, 준선이 여기가 이제 x는 플러스 p, 여기 마이너스 p. 자, 이렇게 이제 위치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좌우가 뒤집힌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초점의 좌표를 이제 볼 건데, 여긴 이미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p, 0이라고 사실 문제에서 줬었고, 사실은. 준선도 마찬가지로 x는 마이너스 p라고 기존에 이미 줬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 기본적인 이 포물선의 방정식의 꼭지점의 좌표는 이제 0,0. 우리 이차함수 처음 배울 때도 그 원점이 꼭지점이었잖아.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추기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이 꼭지점을 지나는 그 선, 축의 평행한 걸 찾아주시면 되는데, 요 모양은 x축이 이제 축이 되겠죠? x축이. 그래가지고 x축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y는 0이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y는 0, x축으로 적으시면 되고. 자, 이제 이 옆에는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그 형태거든요. 많이 봤던 형태. 똑같이 그냥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초점이 0,p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0,p라고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준선은, 얘는 이제 y는 마이너스 p. 이게 가로로 된 게 y는이었으니까, 요걸로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초점이 지금 이제 밑에 있고, f, 0,p.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준선이 이제 y는 마이너스 p. 해주셔가지고 똑같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똑같이. 그림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고, 밑에도 그냥 똑같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초점은 아까 0,p라고 문제에서 이미 얘기했었고,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꼭지점은 0,0.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x는 0 해가지고, 이번에는 y축이 이제 축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y축이 축의 방정식입니다. 자, 기본적인 포물선의 방정식의 그 그래프 모양과 그 다음 몇 가지 정보들을 지금 이게 써놨어.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실 거고. 근데 항상 우리가 그 어떤 그 함수나 이제 도형들을 이제 배울 때에는 이제 항상 그거를 옮겨보거든요. 이제 막 평행이동도 해보고 막 대칭이동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거든요. 여기까지는 다 적으셨나요? 네. 넘어가도 되겠죠? 얘를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이제 옮겨볼 거예요. 이제 맨날 우리가 막 원의 방정식도 배울 때 막 옮기고 하고 막 그랬었죠. 그죠? 자, 포물선을 이제 어떻게 옮길 거냐면은 x축으로 m, y축으로 n, mn만큼 옮기는 거야. 그럼 우리 그 도형의 이동 예전에 배웠었으니까 그 식 바꿔서 써줄 때 x축으로 m만큼 이동했으면 x 대신에 x 빼기 m을 넣는 거 기억나시죠?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면은 y 대신에 y 빼기 n을 넣잖아.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걸 그냥 그대로 써줄게. 자, 일단 y축으로 n만큼 y 대신에 y-n, x축으로 m, 그러면 x 대신에 x-n. 이렇게 식을 쓸 수는 있을 거야. 이렇게. 이건 그냥 식 그냥 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x제곱은 4py의 꼴 같은 경우에도 x축으로 n만큼 이동을 해주고 y축으로 이제 n만큼 평행 이동 해주니까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식 바꿔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조금 좀 짜증나는 게 좀 있어. 뭐가 짜증나냐면은 평행 이동을 이제 해주는데 아까 했던 거 비스무리하게 다시 한번 좀 해볼게. 아무래도 이동이 됐다 보니까 어떤 점의 좌표나 어떤 그 직선의 위치가 좀 옮겨질 거란 말이야. 그게 어떻게 옮겨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일단 얘는 원래 기본형이 있지, 기본형. 원래 기본형이 뭐였었냐면은 y제곱은 4px가 기본형이었단 말이야. 근데 평행이동을 이제 요만큼 해준 거. mn만큼 해준 거. 자,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은 4py로 이제 해가지고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이동해준 거야. 기본형에서 이동된 그 그래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아까는 뭐 p가 이제 뭐 음수 양수까지 나누긴 했는데 지금은 그냥 편의상 p가 양수인 그림을 그릴게. p가 양수인 그림. 요것만 확인할게요. 그래서 p가 양수인 그 그림만 확인해 볼게. 자, 요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아까 원래 y제곱은 4px가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었거든. 이런 식으로. 자, 평행이동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옮겨볼게. 꼭지점이 이제 요만큼 옮겨졌다 해볼게. 이렇게. 요만큼 옮겨졌으면은 이게 지금 x축으로 이제 n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는 이제 n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은 그림도 이제 옮겨진 걸로 좀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옮겨진 걸로. 뭐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옮겨진 걸로 이렇게. 그냥 옮겨서 좀 적당히 그려주시고, 이제 얘네들이 좀 바뀔 거란 말이야. 얘네들이 바뀌어. 근데 이거 바뀌는 걸 잘 봐봐, 이거. 내가 어떻게 적을 거냐면은 그 옮기기 전에 기본형의 점들이나 직선의 방정식을 쓴 다음에 평행 이동한 것들을 그 옆에다 쓸 거야. 평행 이동한 거. 처음에는 초점이 얘가 몇 컴마 몇이었냐면은 p,0이었습니다. p,0. 처음에는 p,0이었는데 옮겨보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볼 거란 말이야. 근데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좌표, 점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mn을 그대로 써주시면 됐었죠. mn을 그대로, 그지? 점은 이제 그대로 쓰는 거였고
도형의 방정식은 반대보로만 했었단 말이야. 자, 준선 같은 경우도 봐봐. 준선도 원래는 이제 여기였었는데, 이제 적절히 이제 이렇게 막 옮겨지게 될 거란 말이지. 처음에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p였는데, 옮겨지고 나면은,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바뀔까?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여기선 m. 이렇게 쓰니까 맞습니까? m만큼 옮겨졌으니까 x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기본적으로 원래 꼭지점은 이제 원점이었는데 얘도 이제 옮기게 될 거야. 그러면은 n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냥 m,n으로 옮겨지겠죠, 쟤들이 이제 m,n으로. 축의 방정식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x축, y는 0이 축이었다면은 얘도 이제 조금 적당히 옮겨져 가지고 y는 n을 축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옮겨진 거는 y는 n이 축이다. 자, 여기도 그냥 똑같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이제 반대로 그려줘가지고 똑같이. 자, 원래는 이제 x제곱은 4py. 우리가 원래 알던 이차함수 형태는 요건데, 얘도 이제 적당히 좀 옮겨진다 치면은, 뭐, 요 정도로 옮길게. 이렇게. 그럼 x축으로 m, y축으로 이제 n만큼 옮겨주는 거고, 얘는 이제 그림이 그럼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진다. 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옮겨진다. 자, 여기 있는 거 거의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될 겁니다. 초점은 0,p인데 평행 이동한 거를 반영해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똑같이 써주시고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 얘가 처음에 준선이었는데 얘가 준선이었는데 준선도 좀 적당히 옮겨지겠더라. 이런 식으로 옮겨지겠다. 그래가지고 y는 마이너스 p 플러스 n. 새롭게 옮겨진 준선. 자, 그 다음에 꼭지점. 꼭지점은 원래 이제 원점이었는데, 얘도 이제 평행 이동한 만큼,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Y축이 축의 방정식이었는데, 평행 이동을 좀 반영해주면 되겠죠? X는 0이, Y축이 처음에 축이었다면은, 이제 X는 M, 이렇게 옮겨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는 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근데 평행 이동했을 때가 좀 아까 짜증난다 그랬잖아. 뭐가 짜증나냐면은 이제 곧 문제에서 볼 겁니다. 이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이제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 이런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와. 그럼 그거를 보고 얘네들을 다 찾아야 돼. 얘네들을. 그러면은 얼만큼 평행 이동이 됐는지, 그리고 기존에 기본형에 해당하는 그런 점들이나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찾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따 확인해 볼게요. 이제 확인해 보고.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야. 이게 뭐냐면은 그 포물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그 전개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 요 꼴 있죠. 아까 y제곱은 4px의 평행 이동꼴이야. 얘는 x제곱은 4py의 평행 이동꼴인데 걔네를 한번 전개를 해보게 되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은 이걸 전개를 해보면 뭐 y의 2차항이 있고 1차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어. 그리고 x의 1차항이 있죠. 여기까지는. 근데 x의 2차항이 지금 있어 없어? 2차항. x의 2차항은 지금 없고 x, y가 곱해져 있는 항도 지금 없는 상태야.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y제곱은 4px꼴에 해당되는 이런 옆으로 뉘어진 모양이 있죠. 축이 x축에 평행한 모양은 우리가 x, y 항이 없고 y에 대한 2차식, x에 대한 1차식인 형태의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이제 뭐 요런 꼴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축이 x축에 평행한 이게 옆으로 뉘어져 있는 포물선의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x제곱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xy 항이 없으면서 x에 대해서는 2차식, y에 대해서는 1차식인 꼴은 얘는 이제 그 축이 y축에 평행한 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y축. 근데 얘는 이제 쉬운 게 이거 y눈으로 정리하면 2차식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요런 모양이다란 말이야. 축이 y축에 평행한 모양이다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거 생각해 주시면은 구별이 어렵진 않을 거고. 자, 문제를 좀 몇 개를 좀 풀어볼 건데, 이게 처음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막 머리를 좀 써야 되거든? 잘 보세요, 이거.
그 1, 2번은 쉬운데 3, 4번이 조금 이제 짜증날 거야. 자, 1, 2번. 자, 요러한 포물선의 방정식에 얘네들의 정보를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 자, 이거 순서대로 1, 2, 3, 4라고 해서 이거 순서대로 적을게요. 근데 일단 우리는 지금 처음 하는 거라고 하고 모양을 좀 그려볼게. 원래 기본적으로 그 y제곱은 4px 꼴이 있고 y제곱은 4px 여기 위에다 적자. y제곱은 4px 꼴이 있고 그 다음에 x제곱은 4py 꼴이 있단 말이야 지금. 자, 얘는 y제곱은 4px 꼴에 해당이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럼 이 식에서는 p가 몇인 거야? 여기서는 1인 상황이지. p를 1이라 볼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실 건데 일단 초점의 좌표가 이 기본형은 p,0이 꼭지점, 초점의 좌표였어. p,0이 꼭지점의 좌표니까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준 다음에 여기 정도를 초점으로 잡을게요. 여기 정도를. 그럼 이 초점의 좌표가 이제 1, 여기 F라고 하고 1,0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자, 준선은 이제 아까 x는 마이너스 p. 얘가 이제 준선이었거든요. 얘는 x는 마이너스 p가 준선입니다. x는 마이너스 p에 해당되는 x는 마이너스 1 이라 적으시고 x는 마이너스 1. 자, 지금 초점의 좌표 찾았고 그 다음에 준선을 좀 먼저 찾았습니다. 준선을.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자, 기본형은 꼭지점이 원점이라고 얘기했어. 꼭지점이 원점 0,0입니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 그 꼭지점을 지나는 그 축의 방정식은 여기서는 x축, y는 0이 축의 방정식이 되겠죠. x축이 축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1, 2, 3, 4 번호를 좀 붙여서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 초점의 좌표가 1번, 꼭지점의 좌표가 얘가 이제 2번,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이 얘가 이제 3번, 그 다음에 그 x축, 얘가 축의 방정식이 4번.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자, 2번도 이제 비스무리하게 해보시면 되는데, 얘는 x제곱은 4py의 꼴 맞니? x제곱은 4py. x제곱이 4py면은, 이번에는 p가 몇일까, 이번에? x제곱이 4py면은, 마이너스 2 맞습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좀 이제 적어 본 다음에, 똑같이 그림을 그려봅시다. 기본적으로 너네가 가장 먼저 그 포물선 그릴 때, 먼저 이제 찾아야 되는 거는, p를 찾아가지고, 초점의 좌표부터 찍는 거야. 초점의 좌표. 초점의 좌표는 일단 무조건 p,0 혹은 0,p의 꼴이야.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초점의 좌표가 0,p로 표현이 됐었거든요. 0,p니까 대략 이 정도. 이 정도가 초점의 좌표가 될 거야. 0,p. 자, 0,p니까 여기 좌표는 이제 0,-2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선의 방정식. 자, 이제 1번이고 준선의 방정식도 한번 따져보시게 되면은 준선은 요 반대편에 있을 거야. 얘가 준선은 y는 p였으니까 y는 2가 이제 준선이 될 거고 y는 2. 얘가 이제 준선 3번 먼저 표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원점이 꼭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인 0,0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축의 방정식. 얘는 이제 그 y축이 축의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x는 0이 축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4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 2번은 기본 형태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해서 기본 형태. 기본 형태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쓰실 수 있겠나요? 이러한 것들? 네. 자, 3, 4번은 이제 좀 생각해야 돼. 3, 4번. 평행 이동이 좀 되어 있는 거야. 3, 4번은. 쟤네들은 옆에다가 좀 다시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는 실수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천천히 좀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자, 얘네는 그 기본형이 뭐였을 거냐면은 y제곱은 그 다음에 평행이동 되어 있지 않을 때 y제곱은 마이너스 2px 얘가 원래 기본형이었을 거야. 그죠? 근데 기본형인데 x축으로는 얼만큼 이동했냐면은 x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 Y축으로는 1만큼 이동한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기본형에 대해서 먼저 저러한 정보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들을 평행이동을 시켜서 표현을 좀 할게. 평행이동을. 자,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러한 정보들을 한번 적어 볼 건데, 저러한 정보들. 자, y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2px가 아니라 마이너스 2x죠? 요렇게 좀 바꿔줄게요. 마이너스 2x.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를 한번 찾아보자. 여기서는 p가 몇입니까? 여기서는 p가, 자, 요 형태를 봐야죠. 요 형태는 마이너스 2분의 1 맞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그 p가 될 거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초점의 좌표가 p, 0. 뭐 혹은 0,p니까. p, 0을 이제 좌표로 찍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초점의 좌표가 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0. 여기가 초점이 될 거야. 맞네? 마이너스 p, 0. 오케이. 네. 아, 그냥 p, 0이니까 여기 초점은 왼쪽에 위치하고, 준선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주셔가지고, x는 2분의 1이 준선일 거야.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물선을 그릴 때 이제, 기본적으로 꼭지점이 원점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꼭지점이 원점. 그래서 그림은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초점 찾았고, 꼭지점은 원점 0,0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준선도 지금 찾았고, 추계방정식은 이제 요거죠? 요게 추계방정식이야. 요게. 자, 추계방정식은 이제 x축 해가지고 y는 0의 추계방정식인데,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다 평행이동을 이제 해줄 거야, 평행이동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좀 찾아 놓은 다음에 평행이동을 나중에 좀 하시라는 거야. 나중에 평행이동을. 뭐 이게 머릿속으로 다 단번에 탁 되면 좋은데, 이게 실수할 가능성도 좀 높고 하니까, 일단 처음 하는 거고, 일단 천천히 이렇게 좀 한 다음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처음에 찾아야 될 정보는 이제 초점의 좌표인데, 자, 요게 초점의 좌표였어. 마이너스 2분의 1, 0. 얘를 이제 요만큼 평행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만큼? 맞아요, 이거? 요걸 구하는 거였으니까. 그럼 얘를 이제 요렇게 평행이동 해주시게 되면은 최종적인 초점의 좌표가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요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천천히 좀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점의 좌표 찾았고, 꼭지점은 원래 원점이 꼭지점이니까 결국 평행 이동한 만큼이 결국에는 꼭지점의 좌표가 될 거야. 기본적으로 꼭지점이 원점이야? 포물선은? 3번. 자, 3번은 이제 준선의 방정식인데, 원래 2분의 1이 준선이지만, 평행 이동을 반영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다시. x는, 그쵸. x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요게 최종적인 준선의 방정식.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축의 방정식인데, y는 0이 축이었지만은, 평행 이동을 반영해서, y는 1이 축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y는 1.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예빈이 알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상황을 해보면은, 네 번째는 x 플러스 3의 제곱은 y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기본형을 적어보면은, 얘는 이제 x제곱은 4py 꼴이니까 평행이동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이제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의미고, p도 한번 찾아보시면, x제곱은 4py, 4분의 1 맞네, 4분의 1. 오케이. 4분의 1이 될 거야, 4분의 1. 자, 똑같이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자, 기본적으로 x제곱은 y. 이거 그냥 우리가 원래 알던 그런 이차함수인데, x제곱은 y를 그려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는 뭐 그림을 우리가 아는 모양이고. 자, 초점도 찍어 보시게 되면은 그 0,p가 초점이었어요. 0,p가 초점. 그 다음에 이제 준선은 이제 여기 y는 마이너스 4분의 1. 얘가 이제 그 준선이었고, 이거 반대부.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은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이건 이제 원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축은 이제 x축, y축이 지금 축의 방정식인데 x는 0이란 말이지. x는 0이구나.
이렇게 몇 가지 정보들을 좀 찾아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평행이동을 좀 이제 반영을 해보자. 평행이동. 자, 초점이좌표는 이제 0,4분의 1인데 이런 평행이동을 이제 실시해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는 2만큼 이동해서 예,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뭐였었죠? 2번은 꼭지점이좌표죠. 이거는 그냥 평행이동한 걸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고, 원래 원점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3번은 준선의 방정식인데 y축으로 2만큼 반영해 주시게 된 게 4분의 7이 될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그 축의 방정식, x는 0이었지만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해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평행이동 이제 하는 걸 저거 쓰는 게 기본형을 좀 이제 해주신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 기본형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 됩니까? 요거는? 네, 해주시면 되고, 정리를 좀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좀 찾아야 됩니다. 이게 좀 짜증나, 이게. 봐봐, 이거. 자, 보시면,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뭘까라는 걸 찾아야 돼.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 어떻게, 뭐, 모양이 그려지는지, 그 다음에, 아까 뭐 몇 가지 구했던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P가 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자, 이게, 감이 오십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무슨 정보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지 감이 오십니까, 이게?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일단 해볼 수 있는 거는 점하고 직선의 그 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뭐 좌표표면에다가 뭐 점 찍어보는 거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초점이 여기 정도라고 해볼게. 초점은 이제 마이너스 1,3이야. 준선은 여기, x는 3이 준선이야, x는 3. 요런 모양이야, 지금. 자, 여기서 뭘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 어떤 정보를? 감이 좀 옵니까? 이게 처음 하면 이게 좀 안 옵니다, 잘. 이게 잘 안 와. 근데 이게 왜 감이 안 오냐면은 이게 평행이동이 되어 있어서 그래. 평행이동이 되어 있어서. 자, 가장 먼저 그 포물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거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내가? P를 가장 먼저 찾아야 돼. P. 근데 아까 맨 처음에 포물선의 방정식 얘기할 때 뭘 얘기했냐면은 그 포물선의 방정식은 포물선은 그 초점과 이 준선까지의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있어. 같은 점들의 집합. 그러면 그 축 있지, 축. 얘가 축이거든?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그 직선의 축이거든? 그러면은 그 축 위에 그 거리를 딱 같게 만드는 딱 그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여기 있잖아, 여기. 이게 아까 뭐였어? 이게 아까 꼭지점이었어. 왜냐면은 꼭지점은 포물선이 지나는 점이었고,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과 직선을 이르는 거리는 아까 같았었죠.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까지는 됩니까? 대략적인 모양? 근데 봐봐. 내가 아까 P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어. P. 근데 지금 평행이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P가 좀 잘 안 보여. 앞으로 P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기본형일 때 P는 뭐였어? 기본형일 때 P는? 이거는 초점의 X좌표에 해당되는 거였거든? 근데 앞으로는 P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를 내가 아까 P라고 뭐라고 했어, 처음에. 요거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납니까?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를 P라고 했지. 그래서 꼭지점과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P라 생각해야 돼.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 그게 P야. 근데 이제 물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 거리를 이제 P라고 이제 보시면, 자,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는 X가 3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그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X 값이 여기는 1,3으로 표현이 되겠지, 꼭지점이. 여기까지는 되니? 그러면은
이게 꼭지점이네? 1,3이? 그, 아까 여기 막 여러 가지 아까 적었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이게 평행이동 된 만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평행이동 요만큼 됐다고? 요거 맞네? 그러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을 좀 적을 수가 있겠다. 포물선의 방정식을. 이 지금 1번의 상황은, X축으로는 지금 1만큼, Y축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이 된 상황이야, 지금. 자, 그리고 지금 이 P가 그러면 지금 몇입니까, 이게? 요, 지금 이 길이가 몇이야, 이게? 이거 2 맞니? 자, 근데 P가 이제 정확히는 2가 아니고, 이게 지금 뒤집혔기 때문에, 왼쪽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P는 여기서 마이너스 2야. 거리가 2야, 거리가 2. 알겠지? 자, 그래서 P를 이제 마이너스 2라고 보셔가지고, 사실 이것만 이제 우리가 찾았으면은, 방정식 적는 거는 이제 끝났어. 원래 이게 지금, 그 X축의 평행한 축이기 때문에 자, 원래는 Y제곱은 4px 꼴이 기본형인데 평행이동이랑 P값을 반영해주게 되면 그냥 끝나. Y축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8 해줘 가지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끝나요. 이렇게. 이게 답이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쓰는 요령 알겠니 이거? 다시 정리할게 이거. 일단은 평행이동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일단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파악해 보시면 일단은 계속 얘기하지만 이 포물선 위의 점 중에서 축이 지나는 점이 꼭지점이고 그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과 준선에 이르는 거리는 같으니까 여기 점의 좌표가 1,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꼭지점의 좌표가. 그게 그만큼 평행이동이 됐다라는 뜻이야. 꼭지점의 좌표의 의미가. 그래가지고 X축으로 1, Y축으로 3만큼 이동했고 그 다음에 그 거리를 이제 아까 P라고 나왔었죠. 사실은 P가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원래는 절대값 P가 맞아.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P를 이제 2라고 놓는 게 아니라 뒤집혀서 마이너스 2라고 보시고 요 세 가지를 찾았으면은 기본형에서 그만큼 평행이동 P값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게 조금 어려운데 몇 번 해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그 문제 주어진 상황이 조금은 달라. 얘는 정보가 주어지고 방정식을 찾는 것이었다면은 얘는 방정식을 주고 정보를 이제 한번 찾아보래. 반대로 주어진 거야. 자, 2번은 지금 주어진 식이 이렇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8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나오는 지금 상황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포물선의 방정식 형태를 보면은 일단 뭔가의 제곱이 있습니다. 뭔가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 일단 있지. 그러면은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좀 이끌어내야 돼. 완전 제곱식을. 완전 제곱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X쪽에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러면은 X쪽에서 이끌어내보기 위해서 식 변형을 해볼게. 잘 보세요 이거. 자, 얘네를 일단 2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X제곱 X제곱 플러스 4X가 될 거야.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자, 완전 제곱 해주려면은 여기서 플러스 4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플러스 4. 자, 마이너스 4도 그럼 다시 해서 메꿔줄 건데, 마이너스 4는 밖에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얘랑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을 쟤랑 계산하면은 플러스 1만 남는 거 맞니? 플러스 1. 그 다음에 남는 거를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좀 써줄게. 완전 제곱식을 그냥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결국 그러면은 좌변은 이제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남는 것들을 우변으로 넘겨주시게 되면은 y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나올 거야. 여기까지. 근데 포물선의 방정식의 형태 자체가 무엇의 제곱은이라고 되어 있어서 앞에 개수가 1이에요. 1. 맨 앞에 개수가 지금 1로 표현이 되는 거야. 2로 양분을 좀 나눠줄 거야. 2로. x 플러스 2의 제곱은 이제 2분의 y-1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방정식의 그 초점과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는 뜻인 거지. 요 방정식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아까 필수예제 1번에서 했던 거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필수예제 1번. 가장 먼저 찾으실 수 있는 거는 P 찾을 수 있지 않을까? P. 원래는 이게 X제곱은 4Py 꼴이니까 P를 찾아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P가 8분의 1이야. 8분의 1. 요거 일단 찾을 수가 있어. 자, 초점은 8분의 1이고, 자, 기본형의 준선을 찾아볼게. 기본형의 준선.
자, 얘는 원래 그림이 이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여기가 초점이 되고, 이게 이제 준선이 되는 거니까, 이 상황이. 준선은 이제 y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준선이 될 거야. 기본형의 그 초점의 좌표가 이제 0,8분의 1과 y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기본형의 초점, 준선이 될 건데, 이제 평행이동을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평행이동을. 그러면 평행이동은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2, 축으로 마이너스 2, 자, y축으로는 1만큼 이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만 그냥 반영해주면 될 것 같아. 요거만. 반영해주시게 된 게 결국 마이너스 2,8분의 9가 초점. 준선은 이제 y는 8분의 7이 준선이 될 거야. 이렇게. 요 두 가지로 적어주시면 돼요. 요 두 가지로. 그래서 평행이동이 되어 있을 때는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네. 해주시면 되고.